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 패션을 주제로 발표를 할 김도솔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팀원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저 혼자예요. 이게 제가 뭐 팀원들을 버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발표를 아무도 저랑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혹시 혼자라도 발표를 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지드래곤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드래곤 패션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뭔가 패션의 지디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노력한 거는 여기 그 지드래곤 뒤에 말씀드린 패션 브랜드의 브로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강의실이 커서 뒤에까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보이셔도 안 보이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준비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카프를 지드래곤이 많이 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브랜드들이 지드래곤을 선택했고 러브콜을 보냈는지 GD의 패션계에서의 위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GD가 런칭한 개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패션계에서는 지드래곤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드래곤 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게 샤넬인 것 같아요. 우선 최초로 샤넬 글로벌 앰버서더에 선정된 사람이 지드래곤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K-POP 스타들이 쉬워 보이게라고 해야 할까요? 앰버서더를 하는 것도 지드래곤이 길을 잘 열어줬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앰버서더가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뮤즈는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말 그대로 영감을 주는 존재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고요. 저 두 사진에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지드래곤이 있죠. 그거 말고도 저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위에 사진에도 있고 밑에 사진에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칼 라거펠트라는 인물이에요. 샤넬의 황제라고 불리고요. 창업자이던 코코 샤넬이 사망하고 나서 죽어가고 있던 샤넬을 그 물속에서 머리채를 끌고 올라와서 환생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냥 칼 라거펠트 이퀄 샤넬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패션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장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드래곤을 콕 집어서 예뻐했어요. 밑에 있는 영어가 그 칼 라거펠트가 실제로 지드래곤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에요. 플레이풀 할 수 있으나 걸리하지는 않다. 플레이풀하면 장난스러운,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자유로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패션에서 접목을 했을 때는 뭔가 경계를 넘나드는 패션, 뒤에서 젠더리스 말씀드릴 거하고 좀 맞아들어져요. 이렇게 뭔가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롭고 도전적인 패션을 하면서도 이게 여자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정체성을 잃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젠더리스 패션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건데 트위드 자켓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트위드 자켓 이퀄 샤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요게 이건 제가 적어왔어요. 모델 것 같아서 표면에 가느다란 양모털이 촘촘히 나 있어서 만지면 거칠거칠한 게 특징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영국 같은 지역에서는 털에 발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잘 스며들지 않아서 실용성이 좋고 그리고 그냥 투박한 그런 옷이었어요. 조금 좋지 못하니까 고급 옷의 재료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또 여자 옷의 재료로는 더더욱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코코 샤넬이 이거 뭔가 느낌도 좀 멋있는 것 같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하게 돼요. 샤넬이 그 포레셋으로 한창 조이던 시절에 검정색 좀 편한 드레스를 만들었듯이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그때 당시에 소박하다고 느껴졌던 원단들을 여성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들어서 샤넬에서 트위드 자켓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트위드 소재가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많은 연구 끝에 지금은 훨씬 얇고 부드러워요. 대신에 비싸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또 역으로 이게 너무 나이든 여자들의 것 같이 된 거예요. 샤넬이 겨냥하는 쪽이 그런 쪽이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였던 트위드 자켓, 심지어 핑크색입니다. 저런 거를 지드래곤이 입으면서 젊은 층들도 입어볼 수 있는 경쾌한 스타일로 이렇게 트위드 자켓에 대한 범용성을 넓히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백하면 남자들이 들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이런 것들도 GD가 예쁘게 매치를 하고 이렇게 커스텀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하고 팬츠 이런 패션을 사실 남자가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젠더의 경계를 찢어버리는 패션들을 하면서 요즘 거의 모든 곳에 다양한 가치가 물고 있습니다. 패션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패션계뿐만 아니라 그 디즈니에서 만든 인어공주도 보시면 그렇듯이 이런 PC 바람에 젠더리스 룩을 잘 소화하는 지드래곤이 잘 부합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샤넬뿐만이 아니고요. 뮤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방시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택된 뮤즈예요. 그리고 여기 옹누아르라고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지드래곤이 이거를 입어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국말로 지드래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에디 슬리먼도 패션계에서는 굉장히 거장이에요. 저 읽어보시면은 디올 수석 디자이너기도 했으며 생로랑 수석 디자이너기도 했고 현재는 셀린느 수석 디자이너였던 이 사람이 콕 집어서 지드래곤에게 감사 편지를 남기기도 했고 입생로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입생로랑 14시즌 FW 패션쇼의 옷을 전 세계에서 입생로랑이 지드래곤에게 처음 착용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패션계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패션계의 역사가 되고 있다고 해도 풀렸네요. 명품 브랜드만 지드래곤을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스트리트 브랜드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이 반스 뮬 꾸겨 신는 신발이 그냥 말 그대로 지드래곤 때문에 나왔어요. 지드래곤이 공항에서 이걸 꾸겨 신고 다니는 게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꾸겨 신고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직접 멀쩡한 운동화의 뒤축을 접어 신느라 불편할 일이 없도록 반스에서 뒤축이 없는 신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리트 브랜드, 운동화 하면은 지드래곤하고 나이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조던은 역사적으로 지드래곤이 있기 전부터 컬렉터가 많기로 유명했던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한가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드래곤이 신으면서 그 상한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명한 조던 컬렉터인 데프콘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돈도 많은데 다른 것 좀 신어라. 너 때문에 물량도 없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드래곤이 입었다 하면 그런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다큐 같은 데 보시면은 항상 뭘 이렇게 그리고 만들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에다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나이키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GD 개인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하고 협업을 해서 파라노이즈라는 운동화를 출시해요. 이 운동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페인팅되어 있는 운동화랑 저 검정 운동화가 같은 운동화예요. 신다 보면 크랙이 벗겨져서 저렇게 되는 건데 이 파라노이즈, 초월과 소음의 합성을 하는 점을 생각해서 이 운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걸까를 유추를 해보면 이 검정색이 세상에 묻은 때 근데 계속 나아가고 도전을 하다 보면 결국에 원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드래곤이 실제로 신발 아껴 신지 말아라. 이걸 계속 걷고 이 신발을 신고 다녀야 비로소 이 신발이 자신에게 맞는 신발로 탄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또 저 밑창은 왜 갖고 왔냐면은 저게 지드래곤이 붓으로 칠을 먹여놨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예술이고 패션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신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신발이 21만 원에 나왔는데 818쪽밖에 만들지 않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10만 원 정도에 최근에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옆에 있는 신발은 지금 더 가관이에요. 지인 88명에게 선물을 했는데 선물했는데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저희 엄마가 최근에 차를 샀어요. 1,800만 원짜리 레이를 샀는데 레이 2대가 있어도 이 신발을 하나 못 사는 겁니다. 이거 듣고 관련해서 같은 멤버 대성이 좀 재밌게 한 말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거덜이 나면 한 줄기의 빛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신발에 클립으로 찍어놓은 거에 좀 집중해주세요. 일단 이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신발이 818쪽이고 88명한테 선물을 했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생년월일이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지디가 88년 8월 18일생이어서 이렇게 팔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